네, 당대표 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오늘도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장 앞선다는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놓고 새로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렸죠. 단장은 울산 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의원이 맡았고요. 궁금한 게 많아서 황 의원 급히 전화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요. 나경원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고소하셨습니까? 아직 고소장을 제출한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어저께가 휴일이어가지고 예. 예, 그 바빠서 아직 제출은 못했습니다. 예, 네, 예. 고소장은 작성해놨습니다. 아, 그럼 제출을 하실 거군요. 네, 바로 할 겁니다. 예. 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렇게까지 나경원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하신 거죠? 예, 나경원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저를 이제 명예를 훼손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김기현 후보가 그 대구에 갔을 때 예. 나경원 전 의원께서 그 다른 분 표현에 의하면 어디 끌려 나온 듯한 표정으로 대구에 오셔가지고 예. 황운하 의원은 선거에 개입한 사람이다. 예. 또는 하명 수사를 한 사람이다. 이런 예. 표현을 했다고 예.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예.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황운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예. 즉 사실은 선거 개입 목적의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예. 또 하명 수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 예. 선거 개입 수사를 했다. 하명 수사를 했다. 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해서 예.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고소된 것입니다. 단정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자, 네. 그런데 오전에 보니까요. 그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진상조사단 단장 맡으셨고요. 그래서 네. 오전에 보니까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예. 얘기가 나온 건가 봐요?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김기현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예. 그 중에 한 가지 예. 울산 상북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서 기자회견한 것이고요. 예. 네, 그것은 이른바 김정군 씨 의혹입니다. 예. 김정군 씨. 예. 김정군 씨라는 인물이 김기현 의원의 그 땅 투기나 전 토착 토건 비리 관련한 좀 핵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 즉 그 울산 KTX역 인근 땅 35,000평을 김기현 의원이 샀을 때 그 땅을 판 사람이 김정군 씨거든요. 아하. 예. 네, 이분이 김기현 의원은 뭐 교회 지인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 이분이 부도 직전이어가지고 그래서 부도 나는 상황에서 그 땅을 사주었다. 김기현은 그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사실은 이분이 김정군이라는 분이 98년도 1월 31일 날 땅을 매매 계약서 체결하고 2월 10일 날 등기하고 하루 뒤인 2월 11일 날 김기현에게 또 팔아요. 예. 취득세 등록세를 내가면서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금방 팔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부도 난 사람이 무슨 돈으로 땅을 샀겠느냐. 예.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김정군 씨가 김기현 의원의 재산 관리인 아니냐. 예. 이런 의혹. 그다음에 울주군 상북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금 KTX 역세권 땅이랑 또 다른 곳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겁니다. 예. 네, 다른 것이고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그 도시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면 예. 이제 막대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에 김정곤 씨가 도시개발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죠. 아하. 또 인허가를 받게 되었죠. 이것은 김기현 울산 시장이 시장 재임 시절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울산
울산 KTX역 구수리 땅 35,000평을 사게 해줌으로써 김기현 의원이 뭐 얼마의 시세 차익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수백 배에서 수천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들 보지 않습니까? 적게 보면 수백 배들 보고 많게는 뭐 수천 배들 보고 아무튼 그건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대가로서 김정곤 씨에게 상북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서 예상되는 수익,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김기현 의원과 모종의 커넥션을 맺고 뭐 울산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김기현 의원이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은 큰 막대한 정치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 자금을 형성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서 많이 떠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의혹의 대상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혹시 그 땅을 얼마에 사서 현재 어느 정도 가격에 사고 팔렸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이것이 그 당시에 이게 1903평인데요. 이 현재 그 당시에 평당 32만 원 해서 6억 원 가량에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당시 평당 32만 원인데 현재는 평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걸로 이렇게 아직 그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거래가 이루어진 거니까 시세가 그래서 근데 32만 원이 500만 원이 됐다면 한 몇 배가 되는 거죠? 16배쯤 되나요? 그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제가 몇 배는 저 계산하지는 않겠고요. 그 밖에 무슨 또 다른 뭐 그 진상 조사를 하시면서 좀 나온 것들 또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기현 그 의원 관련한 그 비리 의혹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울주군 뭐 상북지구 도시개발 특혜 의혹, 그 다음에 그 강동 농협 그 대출권이 또 있어요. 농협이요? 이런 거, 이것도 오늘 기자회견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은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의 친형 등 4명이 강동 농협에서 32억을 대출 받아서 공매로 42억 토지를 샀는데, 그 1년 뒤에 그 땅을 85억 원에 팝니다. 1년 만에 43억을 벌어들인 거죠. 이 과정에서 농협에서 32억 대출행을 준 것도 수상하고, 이게 그 농협에서 강동 농협에서 32억을 대출해줘요. 땅 사라고. 그 다음에 그걸 1년 뒤에 그 농협에서 다시 85억에 사들여요. 42억 땅을 85억에 사들입니다. 이런 좀 어이없는 그 거래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김기현 의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그 지역에서 여러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의혹이 규명돼야 되는 것이죠. 바쁘시겠네요. 황 의원님 울산 지방경찰청장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혹시 김기현 의원과 관련된 뭐 수사를 하시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정확하게는 그 고발이 들어온 사건. 그래서 이제 김기현 의원은 본인이 뭐 탈탈 털렸다 이런 표현하던데, 김기현 의원을 직접 피고발인으로 하는 수사는 단 한 건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털렸다는 얘기는 거짓말인 거죠. 김기현 의원은 털린 적이 없고요. 특히 울산 KTX역 관련해서 해명을 하면서 탈탈 털렸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했는데 울산 KTX역 관련해 가지고는
그 주변 땅 관련해서는 예. 한 번도 조사받은 적이 없고요. 예. 그 외에도 김기현 의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다만 김기현 의원의 형제, 예. 형제 특히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예. 건설업자로부터 30억을 받기로 한 예.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예. 30억을 받기로 한 것이 용역계약서, 이른바 각서로 해서 그 물증이 확보된 사건입니다. 예. 예. 30억을 받기로 한 것이 불법적으로 30억을 받기로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김기현 의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예. 그 계속된 그러니까 그 건설업자로부터 김기현 의원의 형과 동생이 수상한 자금을 받은 걸로 추정되는 예. 그런 단서들이 확보되었는데 예. 그에 대한 자금 추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에 예. 그 자금 추적을 위한 자금 추적 영장을 검찰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서 예. 그래서 김기현 의원의 비리까지는 접근을 못했죠. 예. 거기서 그 상태로 저는 울산을 떠났고, 그 뒤에 수사가 여전히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 안 된 이유는 검찰이 이제 저와 뭐 다른 사람들도 엮어가지고 이른바 세칭 울산 사건이라는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경찰이 마치 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야 이제 그 사건이 만들어지는데 무리한 수사를 하게 하려면 했다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려면 김기현 의원의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김기현의 비리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네 하면은 이것이 이 사건의 프레임을 짜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쪽 수사를 못하게 막은 거죠. 지금 PD가 그러는데 뭐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뭡니까? 고래고기 사건은 검찰이 왜 무리하게 울산 사건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배경이 되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은 김기현 의원과는 관련은 없고요.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지검의 검사가 울산 지역의 고래고기 업자들에게 불법적으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 경찰이 압수했던 고래고기를 돌려줬다. 돌려줘서는 안 될 압수물을 돌려줬다. 그 돌려준 고래고기의 가액이 최소 2~30억이다. 이러면서 업자들에게 불법적인 그 환부 의혹이 있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사건 인해서 울산지검의 현직 검사 등이 울산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서 경찰에서 소환 요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하려다 보니까 울산지검이 이에 대한 안갚음을 하기 위한 보복 감정을 가지고 안갚음을 하려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 이 울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칭 울산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고래고기 사건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고래고기 사건이 시작된 우리 경찰 사건을 막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와 함께 또 이제 김기현 의원의 형제들 비리 이런 것이 이제 수사 대상이 됐는데 김기현 의원 쪽에서는 자신들의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것이 자신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다. 근거 없이 이러면서 그걸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이 이거 사건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사건이 잘 걸렸다. 고발 들어왔으니까 잘 걸렸다. 한번 사건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거의 조작 수준으로 사건을 만드는 것이 울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드렸더니 참 하실 말씀 많으시네요. 보니까는 그 당시에 계실 때 경찰이랑 검찰이랑 이렇게 안 좋으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도 참 힘들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건강하게 견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거든요. 서로 견제해야 되고 또 국가형벌권 발동을 위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으로서 서로 협력해야 맞거든요. 근데 이제 견제와 협력 관계가 유지되기보다는 검찰은 경찰을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경찰이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그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서로가 피곤하게 되죠. 그래서
검찰이 자신들의 특권, 기득권을 유지하려다 보면 예. 경찰과 검찰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수사 실무자들은 굉장히 피곤한 것이죠. 예. 그래서 형사 사법 정의가 구현되기보다는 어떤 기관 간 갈등으로 자꾸 비춰져서 국민들도 아우 뭐 이렇게 짜증스럽게 맨날 저 두 기관은 싸우느냐. 예. 그러면서 그걸 밖으로 싸움으로 오인하시게 되죠. 사실은 예, 검찰이 예.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억지인데 그것을 밖으로 싸움으로 이제 오인하시게 되죠. 예. 뭐 제 경험상 정보가 또 가장 많은 곳이 또 경찰인데요. 혹시 울산 경찰청장으로 계실 때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 수사는 안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무슨 얘기가 뭐 들어와서 뭐 내사를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얘기를 듣거나 당시 하신 것들? 경찰은 내사한 적이 없고요. 예. 네,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은 그 당시에 그 의혹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2018년도 그 지방선거 있을 당시에 예. 당시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고발된 사건과 첩보가 생산돼서 첩보가 그 이첩된 사건이라든지 예. 이런 사건에 국한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예. 울산 KTX 땅 투기 의혹이라든지 또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울주군 상북지구 예.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경찰에 고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 저와 인터뷰했던 황교안 후보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시세 차익의 문제가 아니라 토건 비리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배의 시세 차익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이 김기현 의원 땅이 맹지인데 예. 즉 그 도로 연결이 안 되는 맹지인데 예. 그쪽으로 도로 노선이 확정되느냐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게 도로 노선이 확정된 게 2007년인데 예. 그때 시장이 울산 시장이 박맹호 시장이었거든요. 예. 박맹호 시장과 김기현 의원은 서로 그 시장과 국회의원 자리를 서로 맞바꾸듯이 이렇게 인순기가 이루어집니다. 즉 예. 박맹호 시장이 시장을 3선 시장 3번 시장을 하고 나서 예. 이쪽 더 이상 시장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3번 예. 하고 났으니까 이때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을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김기현 의원은 시장이 됩니다. 예. 이게 무슨 그 시장과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서로 맞바꾸듯이 물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긴 했지만 울산 지역의 특성상 누가 후보가 되느냐, 즉 국회의원 공천을 누가 받느냐, 또 울산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본선에서는 뭐 당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울산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둘이 어떤 밀약을 하면 그것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박맹호 시장이 김기현 의원의 땅으로 노선이 휘어지게 한 당시에 울산시장이었고 그 울산시장을 마치고 김기현 의원의 3선 시장을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때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을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그런 과정을 보면 박맹호 시장이 김기현 의원 땅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애초 노선과 다르게 즉 휘어지게 한 근데 어떤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김기현 의원과 서로 둘이만이 아는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말씀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것이 몇 배의 시차익이냐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황교안 후보께서 이건 권력형 토건비리 의혹 그게 핵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정확하게 핵심을 짚은 거죠. 그래서 그게 1800배냐 180배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18배 이익이라 하더라도 그 권력형 비리가 개입돼 가지고 그 땅이 노선이 휘어졌다면 도로 개설 노선이 휘어졌다면 이거는 엄청난 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왜 황 의원께서 단장을 맡으신지 알 것 같습니다. 처음 얘기 잠깐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은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거 뭐 네. 재판 중입니까? 아니면 끝난 겁니까? 지금 진행 상황 지금 궁금해서. 재판 진행 중이고요. 예. 이게 그 2020년 1월달에 그 기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전에 후보 시절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검찰에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 난다. 예. 예, 그러니까 형사법으로 매우 숙련된 검사들과 예. 수년간에 걸쳐서 법정 싸움하는 일은 인생이 절단 날 만큼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봐야 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예. 지금 제가 3년 동안 재판받으면서 정말 엄청난 그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기소 한번 당해봐라. 기소 당하고 나면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한번 당해봐라. 예.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았냐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직도 이게 뭐 사건이 명쾌하고 증거가 확실하면 예. 3년 동안이나 재판을 끌 일이 없죠. 예. 예, 이전에 그 어디에서는 무책임하게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누가 재판을 지연시키느니 우는 누가 그런 얘기했었는데 예. 검찰이 이게 그 수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한동안. 예. 예, 검찰이 왜 수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냐? 예. 수사가 안 끝났다 이겁니다. 예. 근데 수사가 안 끝난 사람들이 그럼 왜 기소를 했냐는 거죠. 수사가 끝난 다음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 서둘러서 기소를 한 겁니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 총선 전이에요. 예. 총선 전에 서둘러서 기소를 하면서 이것이 청와대 함명수사다 이러면서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 뒤에 그럼 수사 기록을 내봐라 하니까 아직 수사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덜렁 기소를 해놓고 예. 준비가 안 된 걸 가지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뭐 한 100여 명 가까운 증인신문을 하고 예. 이렇게 오랜 동안 재판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함영수사니 청탁수사니 이런 증거는 하나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경찰 수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됐고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부패비리 수사일 뿐이었구나. 예. 이런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수사를 왜 검찰이 이것을 함영수사니 청탁수사로 둔갑시켰는지 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오히려 김기현의 부패 비리가 예.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예. 재판받아야 될 대상은 김기현 쪽의 부패 비리구나라는 것이 우리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것들의 다른 질문 다 빼고요. 네. 경찰 출신이시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정순신 변호사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경찰도 네. 몰랐다고 하고 법무도 몰랐다고 하고 대통령실도 몰랐다고 합니다. 모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아들이 3학년 때 학교를 전학을 했는데 3학년 때 학교를 전학한다는 게 그게 당연히 무슨 이게 그럼 학폭 문제 아닌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이러면서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고 예. 이게 정순신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이제 검증의 실패고 예. 또 하나는 어떻게 검사 출신을 수사경찰에 3만 수사경찰의 수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이 앉힐 자리를 했냐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죠. 예. 두 가지 다 너무 이게 국정 운영의 어떤 근본이 좀 무너진 느낌이 듭니다. 예. 이래서 지금 길선 경찰에서도 차라리 수사경찰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예. 많더라고요. 예. 수사경찰 포기하겠다 나는. 예. 그러니까 만약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오면 예.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경찰 못하겠다 자존심 상해서 예. 이런 그 거부 정서, 비토 정서가 강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무릅쓰고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 앉히려는 발상 자체가 너무 몰상식하고 예. 여기에다가 검증도 뭐 너무 실패한 것이죠. 이게 모를 리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게 추천하는 인사기획관, 그 다음에 검증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그 다음에 또 한 번 검증하는 그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 이게 전부 검찰이나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된 거죠. 예. 이렇게 봐야죠. 예. 예. 황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앤피플 1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